서울 퀴어 축제가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인근에서는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회를 이어받거나 목회를 시작하는 차세대 목회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대회를 열고 미자립교회 및 지역 성경보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미국 찬양사역팀 갓스 이미지가 한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공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헌화식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참여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서울 퀴어 축제가 논란 가운데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퀴어 축제 측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에도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는데요.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선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부 도로를 점유하며 교통에도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교계를 중심으로 모인 시민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상황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은 남성들이 손을 흔들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도로에서 이륜차 경적을 크게 울리며 선정적인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퀴어 축제 현장입니다. 지난 5월 서울 퀴어 축제 측은 서울시의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서울광장 사용 불허 통보를 받았고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경찰 추산 1만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들은 꽹과리를 울리며 도로를 가득 채워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퀴어 축제 참여자들은 을지로 2가부터 청계 2가까지 1시간 30분간 이렇게 서울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퀴어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서울 도심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질 만큼 동성애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 걱정을 표했습니다. 네, 아이들은 나쁜 것을 먼저 보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퀴어 퍼레이드를 보고 아이들이 나쁜 것을 보고 또 그대로 따라하고 배울까 봐 우려됩니다. 퀴어 퍼레이드를 보면 제가 안 좋은 걸 보고 배울까 봐 무서워요. 한편 퀴어 축제가 개최된 곳 인근에서는 동성애 행사에 반대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2023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가 열렸습니다. 5부에 걸쳐 찬양 공연과 동성애의 심각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상이 난무합니다. 다음 세대를 진흙탕에 몰아넣는 이념과 사상의 독초를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하는 세대가 거짓 교사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어 가짜, 독소조항, 합의되지 않은을 주제로 5명의 목회자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고 주제 기도와 합심 기도, 목회자와 전문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해 무대에 오른 홍영대 바른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는 특별 기도를 통해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일어나는 퀴어 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부산, 인천, 광주, 전주, 춘천, 제주까지 확산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늘이시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도 영상을 통해 동성애 축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거룩한 방파제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동성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동성애에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한 3차에 걸친 국토순례를 통해 전국의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목회적 어려움을 딛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목회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차세대 목회자들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 목회적 고민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들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 목회적 어려움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존 교회를 이어받은 후임 목회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대부분 원로 목사들을 보좌하는 후임 목사들로 초청됐습니다.
백석총회는 개척교회가 주를 이루는 만큼 교회를 이어받은 후임 목회자들의 고충과 목회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총회 설립자 장종현 총회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세대가 다른 원로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섬김이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5분을 모셔봤어요. 어른들 잘 모셔서 백석 저렇게 축복받았다 그러거든요. 참 모시기 힘들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설립하신 단임 그 원로 목사님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총회는 기성세대와 차세대 목회자들의 목회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선물 추첨과 백석 역사관 견학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잘 키워서 부흥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루신 업적들 그 레거시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공감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달 한국 장로교사상 합동과 통합에 이어 세 번째로 9천여 교회 반열에 올라선 백석총회는 설립자 장종현 총회장의 섬김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총회는 이번 모임을 기점으로 각 지역별 젊은 목회자 모임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해 서로 교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1963년 국내 성경 보급을 위해 조직된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협회는 이를 기념해 미자립 지역에 성경을 보내기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60년 전 한국의 성경 보급을 위해 처음 조직된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간 제57차 전국대회를 열고 선교 국가에 전달할 성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주제 강론을 전한 문호연 전국회장은 성경을 배부하고 개인 전도를 할 때 경험하는 감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캠프를 위해 기도할 때 순종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을 배부하거나 개인 전도를 실천할 때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약한 캠프를 위해 기도할 때 강함 주셨고 무너진 부인회를 위해 기도할 때 재조직하는 체험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이번 전국대회엔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 케빈 빌 국제회장은 각 교회에서의 많은 배려를 통해 기도원협회가 해온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오늘 초청 행사를 통해 더욱 강한 관계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Today, the event we had today during lunch was a pastor's appreciation event. We had 120 pastors and guests here today, and we want to thank them for allowing the Gideons to come to their church and share what God's doing through the Gideons. And our hope is to develop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those churches.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성경책을 중고등학교 및 여러 기관에 무료로 전달해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는 아프리카 7개의 미자립 국가에 성경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저희들이 성경을 7천만 원을 헌금해서 3만 5천 건의 성경을 제작해서 아프리카에 기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전국교회 순방을 통해 미자립 교회 및 지역의 성경 보급을 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미국 교포 2세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찬양사역팀 가스 이미지가 한국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주간 한국 투어를 진행한 가스 이미지는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90명이 강대상에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부르자 성도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춤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 선교회 가스 이미지의 한국 투어 마지막 날,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의 예배 현장입니다. 공연을 본 성도들은 역동적인 다음 세대의 모습에 자극받았다고 말합니다. 초등부의 미래를 본 것 같아서 상당히 영적으로 큰 기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스 이미지는 미국 한인교포 2세와 청소년 등으로 구성돼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찬양 사역을 진행하는 미국의 청소년 선교 단체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교포들의 정체성을 깨우고 모국인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기 위해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4년간 한국 투어가 막혔고 올해 다시 투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투어를 재개한 가스 이미지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해맑을 수 있습니다라는 도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 또 부모님들께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한 일정 동안 가스 이미지는 대성요구를 시작으로 연무대 교회, 소망교도소 등 전국을 돌며 공연했습니다. 가스 이미지 소속 청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공연을 하며 도전받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감옥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가스 이미지를 초청한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담임 목사는 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의 성전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재부흥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또 이렇게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많이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 이미지는 이날을 끝으로 올해 한국 투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한 가스 이미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로 중단됐던 헌화식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헌화식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지난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생후 9개월 이하의 아기들을 둔 45가정의 부모와 아기들을 대상으로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녀들에게 소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로서 양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헌화식에 참여한 김성기, 김경아 부부는 첫 아이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까지 처녀 가정의 아기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김제 신광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했던 신광선교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광선교학교는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교학교를 운영하는 김찬홍 목사는 교회 설립 55주년을 기념해 선교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을 수행하던 중에 현재 28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표인 40가정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선교는 금전적인 가치보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교의 마음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호남 전북본부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 남원 양문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역 성도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4대째 신앙의 가정을 이어온 가수 윤형주 장로가 강사로 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한 노하우를 공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양문교회 송귀여 담임 목사는 성경의 근간은 사랑이며 그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기에 가정이 먼저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3일 정보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여행 교통 서비스 구매액이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3일 발표했습니다. 5월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 2,4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증가했는데, 이는 월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최고치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분류해보면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2조 1,23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3%나 늘었습니다. 월별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거래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 및 교통 서비스는 항공권이나 철도, 숙박 업체 등에 대한 소비입니다. 이는 5월 정부의 엔데믹 선언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재됐던 여행 수요가 급상승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 구호대가 현지에 도착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습니다. 전날 출국한 한국 구호대 151명은 현지 시간 2일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했으며, 진화 작업 투입에 앞서 훈련을 위해 퀘벡주 마니와키로 이동했습니다. 마니와키에서 훈련을 한 뒤 오는 4일에 산불 현장인 퀘벡주 르벨시르 캐비용 지역으로 가 진화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이 지역은 특히 산불이 심각했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7월 들어 일부 라면과 과자, 빵값은 내렸지만 여름철 대표 식품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긴가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고, 최근 일부 아이스크림의 편의점 공급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3월 아이스크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에 비해 13.7% 올랐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14.3%를 기록한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빈가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 이후로 원 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교통 검문을 피해 도망가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숨진 사건 후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5일째 이어지면서 밤사이 700여 명, 지금까지 3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시위가 격렬한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투입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충돌이 가장 격렬했던 프랑스 남부 대도시 마르세유에선 경찰이 최루가스를 포함해 50여 명을 체포하고, 헌병 대테러 특수부대 지젠도 시위대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에서 경찰 4만 5천여 명 가운데 45명이 다쳤으며 차량 577대, 건물 74채 등이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장관 가운데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재정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간의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현지 시간 6일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동안 미중 간 경제 관계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4일에서 7일 일본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방일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지적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13일에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오염수 방류 안정성에 대해 강조하며 박진 외교장관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카호우카 댐 붕괴로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러시아가 원전을 고의로 파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핵 재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시간 2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드니프로강 동안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원전으로 유럽 최대 규모로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러시아에 점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파괴할 것이라며 경고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자포리자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한 차례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틀간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에는 150mm, 강원 내륙과 충북에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9도, 광주와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5분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는데요. 4일 다시 시작되는 장마가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주길 기대합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